태국 경찰서 취조실 그곳에 고마진이 서 있습니다. 혐의는 뇌물공여. 금액은 무려 $10,000,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고마진 과장이 건넨 건 $50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태풍 상사가 헬멧 수출의 꿈을 안고 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헬멧의 품질은 우수했고 타겟 시장도 명확했죠. 이제 남은 건 영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워크였습니다. 고마진 과장은 처음부터 미선을 동등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상 출신의 여자라는 꼬리표만으로요. 커피 타기, 청소하거나 심부름하는 사무보조 정도로 취급했던 겁니다. 물론 당시가 90년대 말이었으니 이런 성차별적 시각이 흔했던 건 맞습니다. 여성이 해외 비즈니스 영업을 한다는 게 낯설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성별 때문인지 학력이 부족하다고 봐서인지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업무 강도가 세서 걱정된다는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미선을 배제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게다가 고마진의 이런 압박과 무시에도 고객 평가와 실적으로 입증해 보이겠다는 오주임의 당당한 선언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마진은 미선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영업을 합니다. 세관 직원에게 담배 한 보루와 함께 $50 지폐를 건네는 것, 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관행이었습니다. 미선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이죠. 미선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뇌물이라고요. 하지만 고마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업의 기본도 모른다며 미선을 무시했죠. 그런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마침 태국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국가 이미지 쇄신에 나선 참이었거든요. 공직 사회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던 시기였고 세관 담당자의 금품 수수건이 내부 점검에 적발된 겁니다. 물론 그 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하지만 전부 다 엮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골라낸 희생양이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현지 사정도 모르는 외국 업체, 태풍 상사가 딱 그 표적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50가 $10,000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고마진 과장이 담배와 $50를 건넨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미선이 외쳤죠. 아마도 세관 직원의 고발 내용이 실제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본 한국인이었고 자신을 세관 건물 뒤편 후미진 곳으로 불러 $10,000가 든 돈 가방을 전하며 자신들의 물건 검사를 대강하고 바로 통관 완료해달라고 했다는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오해와 착각이었을까요? 결국 고마진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러닝 셔츠 차림으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죠. 수많은 수감자들 틈에서 강 사장을 애타게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약간은 속이 시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건네는 게 진짜 영업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그 오만함, 이제야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닐까요? 한편 태풍 상사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관에 압류된 헬멧들은 보관 기한이 임박해 곧 폐기될 위기였고요. 설상가상으로 니아캄 그룹과 잡아놓은 미팅 일정도 코앞이었습니다. 태풍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죠.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할 것인가, 큰 계약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태풍이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였다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태풍은 선택했습니다. 거래처와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고마진부터 구하기로 한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마진의 운명은 그가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오미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태국 출장 기간 내내 사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진이 성가시다며 그만 좀 찍으라고 핀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성실한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구원의 실마리가 된 겁니다. 세관 담당자에게 담배 보루와 지폐를 전달하던 바로 그 장면, 미선의 렌즈가 모두 포착하고 있었던 거죠. 재판을 앞둔 밤 태풍과 미선은 이미 문을 닫은 사진관 앞에서 간절히 녹화합니다. 카메라 안에 든 필름을 시급히 현상해야 했으니까요.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찰칵하면 끝이지만 90년대에는 달랐습니다. 필름을 맡기고 인화 과정을 거쳐 프린트를 받아야 했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 땅에서 한밤중에 사진관을 수소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건진 사진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관 건물 복도에서 촬영된 그 사진 속에는 담배 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50달러 한 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후미진 구석도 아니었고 검은 가방 따위도 없었죠. 게다가 프레임 한쪽에 박힌 촬영 시각도 정확했습니다. 세관 측 증인이 주장한 시간대와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사진뿐 아니라 본인이 정리해둔 모든 기록물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세관 도착 시각, 면담자 성명, 심지어 그날 주변 경치까지 빈틈없이 메모되어 있었죠. 판사도 검찰도 세관 직원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부정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마진은 그렇게 석방됐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겪은 흔적이 얼굴 가득했죠. 이제 그는 오미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자라서 영업 못한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들던 과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영업은 성별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고마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선고를 받았다 해도 세관 창고에 잡혀있던 헬멧들은 여전히 폐기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미선은 재판 결과 서류를 움켜쥐고 보관소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헬멧이 쓰레기로 처리되기 단 몇 분 전에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녀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헬멧들은 가까스로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 니아캄 그룹과의 신뢰 회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풍은 동료를 돕느라 미팅 약속을 어겼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약속 위반은 치명적인데도 말입니다. 니아캄 그룹 회장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죠. 그런데 니아캄 그룹 회장의 막내딸 리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태풍과 첫 대면을 했을 때부터 그녀는 범상치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돈 벌러 왔느냐는 물음에 태풍은 기회를 창조하러 왔다고 응수했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태풍의 모습에 그녀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리차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요. 수익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경영자라고요. 부하 직원이 억울하게 체포됐는데 어떻게 상담이나 하러 올 수 있겠느냐고요. 회장은 내키지 않았지만 태풍에게 재회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만남에서 태풍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맞지만 전혀 후회 없다고요. 팀원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고요. 니아캄 회장의 표정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보다 인간을 앞세우는 태풍의 리더십을 읽어낸 거죠. 회장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태풍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막대한 파워를 동원해 대규모 구매 계약까지 성사시켜준 겁니다. 태풍 상사는 또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오미선이었습니다. 부산 몇 차례 다녀왔다고 영업맨 흉내 내냐던 고마진의 독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실적은 전부 태풍이 올린 거고 미선은 그저 보조 역할 아니냐는 비아냥의 미선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버렸습니다. 미선의 역량과 진심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에게 미선은 단순히 업무를 잘 처리하는 부하 직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반자, 어려울 때 곁에서 응원해주는 지지자, 자신도 힘든데 태풍이 가족에게 자기 집 한 켠을 내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고마진 과장은 이제 변할 겁니다. 이제는 미선과 의논이라는 걸 하겠죠. 태풍 상사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화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